이 국가 안보와 경제 위기에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할 정부가 국가 안보와 이 경제 위기를 매체로 해서 국민과 정치권에 대한 위압적인 이런 자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과연 협치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최근에 사드 배치로 인해서 국방장관과 국무총리가 성주에서 험한 꼴을 보게 된 것도 일반 국민들이 정부의 무능과 불통을 통한 불신의 극대화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의 정체적인 위기를 맞이해서 정치권이 얘기하는 이 충고를 그냥 외면을 하고 어떤 이 독선과 이 아집으로 국민을 다스릴 수 있다고는 이런 생각은 가급적 빨리 버리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 정부당에 경고를 합니다. 이번 20대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가 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겨보십시오. 실제로 우리 현재 국회 구성 상황을 볼 것 같으면 여야가 맞서 모여가지고서 협의 끝에 협치를 이루어내지 못할 것 같으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구조를 국민이 만들어준 겁니다. 이것이 국민의 뜻이기 때문에 저는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현안 문제의 해결책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시간을 끌고서 더 어려운 상황을 갖다가 되풀이하지 말아주시길 갖다 바랍니다. 이어서 우상호 내대표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네. 연일 민정수석 관련된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허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찌라시 수준의 보도다라고 말하고 빠져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정수석이 언론사를 고발하니 검찰이 기대했던 듯이 수사를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검찰까지 지휘에 있는 민정수석을 과연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국민들 속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설사 민정수석의 해명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물러나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합당한 태도다라고 봅니다.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해서 대통령의 치마폭 속에 숨어 있을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즉각 사퇴하고 제대로 된 조사, 수사에 응하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민정수석을 보호하려 하다가 정권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자 합니다. 어제 현기환 수석의 녹취록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나의 뜻이 대통령의 뜻이다. 기가 막힌 대사입니다. 이것으로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했고 공천에 개입했다는 것을 정무수석이 확인시켜준 녹취록이라고 봅니다. 최경환, 윤상현, 현기환 이 세 명이 대통령의 뜻을 언제 전달받아서 어떻게 관철해 나갔는지가 밝혀져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정당의 공천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것을 이 세 명이 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증언이 일치하고 있는 만큼 사실에 부합한다고 우리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됩니다. 본인이 언제 어떻게 정무수석에게 지시했는지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밝히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대통령을 불신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다시 강조하고자 합니다. 어제 박지원 대표와 만나서 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추진할 것을 합의하였습니다. 8월 국회에서 반드시 공수처 신설 관련된 법안이 다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검찰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그런 과제들이
이제는 지금의 검찰의 모습을 보면서 반드시 이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는 국민의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정청에서 쉴 새 없이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어서 국민들이 너무 힘듭니다. 모든 국가의 분열, 혼란이 당정청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전면 쇄신이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전면 개각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대로 그냥 가면 대한민국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전면적인 쇄신, 전면적인 개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 신발끈을 묶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병걸 비대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우상호 원내대표의 말씀에 이어서 검찰의 문제점, 이 정부에 들어와서 박근혜 정권의 심각한 구조적 부패, 인사 실패에 관한 총체적 비리가 드러난 것이다라고 이제 보겠습니다. 민정수석의 그 점점 드러나고 있는 그 내용들은 이미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진경준 고검장 비리 사건의 경우에도 황교안 총리의 그 인사에 관한 적절성, 당시 법무부 장관 시절에 진경준 검사장을 승진시킬 때 제대로 인사에 관한 조치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도 이것은 넘어갈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우병우 수석이 박근혜 정부의 특임대에서 그동안 활동해 온 그 과정과 그 누렸던 권력 남용에 관한 것들이 이제 총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 그 숨어 있는 인사적 실패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홍만표 검사 출신 변호사가 변호 활동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것들은 특히 특수 사건에 있어서도 예컨대 1억 비리가 한 8천만 원이 사라지는 과정에서 활용되는 것은 우리나라 검찰 제도에서 유례 없는 기소 독점주의, 기소 편의주의의 그 특혜인 것이고 그 특혜 위에 검찰이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점도 이제는 돌아봐야 될 때다. 김용남법이 이제 9월달에 발효되겠습니다만 너무 걱정스러운 불명확한 규정들, 재형법정주의의 그 위에까지 예상되는 그 문제들에 대한 최종 책임, 기소 책임을 검찰이 기소 편의주의에 의해서, 기소 독점주의에서 활용할 때 과연 이 나라에 해당하는 수백만의 공직자 또는 교사, 언론인까지 검찰공화국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까지 해서 이번 그 검찰 개혁은 공직자 수사 비리처뿐 아니고 그동안 유례 없이 검찰에게 부여되어 있었던 권력 남용 사례까지 모두 총체적으로 살펴서 검찰 개혁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이준석 비대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우 수석을 둘러싼 잇따른 의혹에 대해서 부인하면서 확인되지 않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정치공세와 국정 흔들기로 규정하고 정면 대응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각종 신문에 실린 제1면의 기사 몇 개를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 수석이 변호사 시절 홍만표 변호사와 특정 사건을 공동 변론하고 그 대가로 5천만
지시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석이 검찰 근무 당시 진경준 검사장 구속에 비유하고 있었지만 내부 감찰에 넘기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넥슨코리아가 우석 처가에 땅 사들일 때 중개업자 없이 당사자 간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다운계약서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또 우수석 아들이 의경복무 2개월 만에 의경 선호도가 높은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전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하는 특혜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각종 신문에 실린 일면의 기사들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청와대는 이게 정치공세와 국정흔들기라고 주장하시겠습니까? 민정수석의 자리는 사정기관의 최고의 사령탑입니다. 또한 검찰 인사권에 대한 막강한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현직 민정수석으로 있는데 어느 검찰이, 어느 검사가 간이 크다 해도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대통령이 결단할 때입니다.